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6급 과제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제4과 3 정리해봅시다. 과제 총 복습편입니다. 우리 사과 바른 선택편에서는요. 정치를 주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루어 봤어요. 선거와 투표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또 남북한 관계인 분단의 극복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토론을 할 때의 설득하기 스킬, 그리고 사회자의 역할 등에 대해서 공부해 봤었죠? 자, 오늘은 그 과제들 총 복습편입니다. 교재 128쪽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생 대표를 뽑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후보자가 된다면 어떤 공약을 내세우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생 대표로 출마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약을 내세우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내세운 공약으로 학생 및 선생님들이 그를 보고서 여러분에게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할 수 있겠죠? 자, 먼저 1번입니다. 1번. 다음 표에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오. 사과 1단원에서도 자, 우리 후보자들의 연설문을 함께 살펴봤었죠? 여러분도 공약에 대한 연설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자, 이 표에 있는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도입하는 말, 두 번째로 내가 바라는 우리 학교는, 세 번째로 우리 학교가 개선해야 할 것은 바꾸어야 할 것이죠. 현재 문제점이 있고 바꾸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라는 거죠. 개선하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 먼저 도입하는 말에는 인사말과 또 문제 제기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내가 바라는 우리 학교는, 자, 우리 이런 내용 넣어보겠습니다. 자, 학교 하면은 조금 더 자유로운 자율적 분위기가 있으면 좋겠죠? 자, 자율적 분위기에서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곳. 자, 그리고 아무래도 학교니까 공부에 대한 효율이 있어야겠죠?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곳. 이 두 가지가 바라는 바다라고 하고, 세 번째, 우리 학교가 개선해야 할 것은, 자, 이 부분이 주로 공약이 될 수 있겠죠? 자, 우리 학교가 개선해야 할 것, 내가 바라는 학교와 좀 연결시켜서 가볼게요. 자율적 분위기에서 생각을 교류할 수 있게 자율상담제, 인터넷 게시판, 토론제 등을 실시하겠다라는 공약 만들어 볼게요. 조금 더 자유롭게 생각을 교류하려면은 제도가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학교라는 제도, 특히 우리 아시아 국가권에서는 학생들이 뭔가 본인의 의견과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는 문화는 아니기 때문이죠. 인터넷을 이용해서 약간 익명성을 이용하면은 이런 부분이 조금 보완될 수 있을 거고요. 또 교수님, 교사와 학생 간에 자율상담제, 언제든지 열려있는 상담 문화를 개방하면은 훨씬 나아지겠죠? 자, 그리고요,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바라는 학교였는데, 자, 이를 위해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자, 이런 공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 공부할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생각만이 아닌 실천으로 옮기는 학생 대표가 되겠다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연설문 작성해 나가야 할지 감 잡으셨죠? 자, 2번 정리한 내용을 발표해 봅시다. 2번 문제를, 자, 우리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이 학생 대표 후보자가 되어서 발표해 보는 형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입부터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먼저 해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과 학생들이 듣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존경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하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자, 정중하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자기소개 해줘야겠죠? 이번 학생 대표로 출마한, 자, 기호는 1번이라고 해볼게요. 기호 1번, 자, 이름입니다. 넣어주시면 되죠? 자, 계속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교류하고 성장하는 이곳. 여러분 모두 이곳에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잘 키우고 계십니까? 로 문제 제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학교 서비스에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에 대한 걸 조금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자, 이제는 내가 바라는 우리 학교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웠던 문법 중에 을테지만 사용해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측 가능한 내용을 을테지만 앞에 넣어주시면 되죠. 하지만 그 추측 가능한 상황과 반대되는 사실이 나타날 때 그 반대되는 사실을 후행줄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측 가능한 사실로요. 이미 훌륭한 선생님들과 환경을 내세울 만한 우리 학교이다. 넣어보고요.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상황으로는 더욱 좋은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분위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넣어보겠습니다. 이미 훌륭한 선생님들과 환경을 내세울 만한 우리 학교일 테지만 더욱 좋은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분위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꿈꾸는 학교는 뒷부분에 어떤 학교인지 설명해 볼게요. 제가 꿈꾸는 학교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곳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바라는 학교. 자, 우리가 정리했었던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자, 배웠던 문법 중에 는 가운데 사용해 보겠습니다. 는 가운데 언제 사용할 수 있었던 문법이었죠? 네,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을 나타내는 문법이었죠. 선행절의 내용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중에 후행문의 내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었던 문법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계속 진행되는 일은 학업을 해 나가는 것이죠. 자, 학업을 해 나가다와 는 가운데 연결해 보겠고요. 자, 그 뒷부분에요. 자, 후행절 발생한 부분으로는요. 자, 편리한 시설들 구체적으로 컴퓨터 랩, 여학생 전용 휴게실, 영상 자료실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붙여보겠습니다. 또한 학업을 해나가는 가운데 컴퓨터 랩, 여학생 전용 휴게실, 영상 자료실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학교가 바꿔야 할 것, 학교의 개선점 말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구체적으로 공약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약이니까요. 제가 학생 대표가 된다면 뒷부분에 공약 넣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약이죠. 자, 이러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통제된 분위기를 풀고자, 자, 의도와 목적의 고자 사용해서 뒷부분에 교사 및 학생 간의 자율상담제와 인터넷 게시판 토론제를 운영하고자 한다. 넣어볼게요. 제가 학생 대표가 된다면 이러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통제된 분위기를 풀고자 교사 및 학생 간의 자율상담제와 인터넷 게시판 토론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율적인 분위기의 교류를 통해 더 많은 것들을 학생들이 배우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다방면에서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뒷부분에 두 번째 공약 넣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바라는 학교 때 이야기한 컴퓨터랩, 여학생 전용 휴게실, 영상 자료실 등 이런 시설들을 학교 안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처와 꾸준히 논의를 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 당부사항입니다. 여러분께 떳떳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만이 아닌 실천으로 옮기는 학생 대표. 자, 이름 넣어주시고요. 를 기억해 주시고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훌륭한 연설문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 순서에 따라 우리 반의 대표를 선출해 봅시다. 자, 3번 또한 지금 우리 인터넷 강의의 특성상 같이 투표와 선거를 진행해 보면 재미있을 테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를 할 때요, 순서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교재에 나온 것을 바탕으로요. 자, 선거 진행자를 결정하고, 자, 선거를 진행하는 사람, 선거위원장과 기록하는 사람 2명을 뽑아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누가 학생 대표를 하면 좋겠습니까? 왜 그 사람을 추천합니까? 등등으로 자, 서로 토론을 하면서 후보자를 추천받고요. 그리고 3번, 추천에 동의합니다. 자, 추천받아서 나온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해주면 되고요. 4번, 자, 그렇게 해서 결정된 후보자들이 앞에 나와서 지금 방금 말하기 연습한 것처럼 연설문, 공약을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서 누가 내 생각과 비슷하고 누가 일을 잘할 것 같고 누구에게 믿음이 가는지를 판단해서 5번째, 투표를 하고 그 투표의 결과대로 지도자를 선출해서 6번, 그 지도자가 당선 소감을 말하는 것으로 투표가 마무리되죠. 자, 투표의 절차 함께 살펴봤었고요. 자, 이번엔 130쪽 문화 읽기입니다. 한국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제도라고 하면은 어떻게 관심 있는 친구들이 좀 있으시려나? 저도 정치 뉴스를 꼬박꼬박 챙겨 보기는 하지만 사실 보면 답답한 부분만 많고 그닥 정치란 게 재미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자, 하지만 우리 조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은 자,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일부라 생각해 주시고요. 같이 보면서 자, 중국의 정치제도와 한국의 정치제도는 확실히 눈에 띄게 다르긴 다르잖아요. 한국은 대통령이 있고 중국은 주석이 있고 한국은 민주주의고 중국은 공산당을 기반으로 한 공산주의고요. 자, 서로 그냥 비교하면서 문화 비교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문화적 비교 차원에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자, 한국의 정치제도는 어떤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했죠? 네, 바로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통령제에 대한 정의는요. 네, 바로 이 부분이죠. 권력 분립의 원칙. 자, 권력 분립의 원리 이게 뭐냐? 자, 권력이 서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죠. 권력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에 자, 입법이라고 하면 법을 만드는, 법을 제정하는 거고요. 행정부라고 하면 아시죠?行政이죠. 그리고 사법이라고 하면은 법을 집행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기관 간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이 한 곳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현대 민주국가 정부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대통령한테든 아니면은 사법부건, 입법부건, 행정부건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되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 바로 대통령제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이요. 자, 좀 길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자, 대통령제의 특징 먼저 첫 번째 찾아봐 주시면요. 네, 바로 이 앞부분이죠. 대통령이 꾸리는 행정부는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것이 의회와는 독립되어 있음. 자, 의회라고 하면은 중국으로 치면은 전인민대회거든요.全国人大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이 의회와 대통령의 부서인 행정부와는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선출 및 행정부 구성 방법은요.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선출합니다. 자, 그리고 행정부는 대통령이 구성합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과 의회의 권력이 분리되었는데, 자, 그런데 이게 서로 권력이 분리되어 있다는 증거는 네, 바로 뒷부분이죠. 대통령이 의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도 없습니다. 서로 간섭을 하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자, 행정부는 바로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요. 의회와는 어쨌든 정말 분리되어 있는 기관인 거죠. 자, 의회와 행정부 권한 분리의 증거는요. 앞부분에 나오죠. 의회 의원과 행정부閣僚의 겸직이 인정되지 않으며 정부의 법률안 제출관이나 행정부 강요의 의회 출석 발언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의회에 있는 사람이 행정부 일도 같이 할 수도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또 행정부 사람들이 의회에서 발언을 할 수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행정부 일과 의회의 일은 동일한 사람이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요.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억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장치는 뭐죠? 네, 먼저 첫 번째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법률안 거부권을 갖습니다.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일지라도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 있고요. 의회 같은 경우는 고위 공무원 임명권에 동의할 수 있으며 국정감사권, 조사권, 또 탄핵소추권을 갖습니다. 의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있어요. 탄핵한다라는 거는 대통령 일 잘 못하고 있어. 우리끼리 투표해서 대통령 자격을 취소시켜버릴 거야 하는 게 바로 탄핵입니다. 자, 다음 3단락에서는 한국 대통령제가 현재까지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 역사적 과정을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1948년 7월 20일 제1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선거로 선출을 했고요. 그렇게 대통령제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를 한국에서는 제1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1960년에 4.19 혁명이 있었어요. 자,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대통령제를 선택했고 선거로 인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이 너무 권력을 남용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 권력 남용으로 자, 시민들이 민주화 혁명을 일으킨 게 바로 4.19 혁명이에요. 자, 그 계기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 자, 하야했다라는 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왔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다른 정부인 제2공화국이 출범을 했는데 제2공화국 때는 잠깐 의원 내각제가 일시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있었습니다. 자, 군대에서 군사를 들고서 또 혁명과 같이 일으킨 거죠. 정확히 말하면 쿠데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계기로 대통령 없이 정부 없이 7개월 동안 군인이 대한민국을 점령해서 7개월 동안 그렇게 독재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7개월 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년 뒤인 1962년에 다시 선거를 해서 제3공화국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자, 이때부터 다시 대통령제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자, 다음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이죠. 한국의 대통령 선출 방법과 대통령의 임기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연임 여부, 2번, 3번 계속 대통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요. 네, 첫 번째, 직선제로 선출합니다. 한 번만 투표를 합니다. 두 번째, 임기는 5년입니다. 자, 그리고 단임제로 연임은 불가합니다. 네, 5년 동안 딱 한 번만 대통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출마해서 표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한국 대통령의 지위는요. 네, 이 부분이죠.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국가와 헌법 수호자로서의 지위, 국정통합 조정자로서의 지위, 다른 헌법기관 구성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131쪽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대통령제는 어떤 변화 과정을 겪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제는 어떤 변화 과정을 겪었습니까? 자, 3단락 내용이었었죠. 1948년 7월 20일 이승만 대통령 선출 제1공화국이었었고요.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 하야 후 제2공화국에서 의원 내각제를 일시적으로 도입도 했었고요. 그리고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부 없이 7개월간 군정기간을 거쳐 1962년 제3공화국 출범 때 대통령제로 환원이 됐고 지금까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번, 여러분 나라의 정치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한국은 대통령제죠. 자, 중국은 지금 원칙이 민주집중제입니다. 자, 중국은 현재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의거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全国人民代表大会죠.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를 국가 최고 권력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중앙통일정책 관할 아래 행정, 사법, 검찰기구 등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한국말로 한국 친구들에게 중국의 정치제도 소개할 수 있겠어요. 자, 계속 말해볼게요. 중국의 전인대는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을 집행, 감독, 법률을 개정하는 기능을 맡고 있으며 국가 주석과 부주석 선출 및 파면권, 국가 주석의 제청에 의해 구성한 국무원 총리 선출, 총리 제청에 따른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위원회 주임 등의 결정권 및 파면권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인대에서 선출한 국가주석도 권한이 있죠. 국가주석은 국가 상징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전인대의 결정 및 그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을 공포합니다. 또한 전인대의 결정 및 그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각 위원회 주임, 국무원, 비서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훈장, 명예, 칭호를 수여할 수 있는 권리, 특사령, 계엄령, 선전포고, 동원령, 공포의 권리, 대외적으로는 외국 사절 접수, 외국과 체결한 조약 및 협정을 비준 또는 폐기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3번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정치제도와 한국의 정치제도와 비교하여 장단점을 말해봅시다. 자, 한국은 제도적으로 민주주의, 중국은 민주집중제인 거고요. 국가 수반은 한국은 대통령, 중국은 주석이죠. 자, 그리고 정부 구성은
한국 같은 경우 대통령과 의회 산하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어요. 대통령과 의회가 거의 동등하다 보시면 돼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전인대를 최고 권력기관으로 주석, 상무위원 산하에 국무원, 중앙권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이 있고요. 자, 형태는 한국 같은 경우는 서로 권력이 분리되어 있는 권력 분립 형태고요.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 안 되는 형태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권력 집중형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죠. 한국은 정치제도와 중국의 정치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각각 권력 분립과 권력 집중 형태에 있습니다. 우선 한국 정치제도의 장점은 서로 간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민주주의 사상에 따른 자유의지 결정권에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단점도 존재하는데 서로 견제와 균형, 자유의지 의사결정 등을 바탕으로 많은 충돌이 있어 결정 및 일의 추진 속도가 늦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의 장단점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중국 정치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자, 이렇게 4단원 모두 마무리됐고요. 4단원 정치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을 건데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5단원부터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